안녕하세요. 미사연TV입니다. 2023년 1월에 20일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 있었고,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자 예정자 발표가 2월 15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 오류 문제가 있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사론으로 표집 오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19번 문제였는데요. 표집 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표집 오차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표집 오차는 모집단의 모수와 표본의 통계치 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표집 그 자체의 속성과 본질에서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조사 대상자가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표본의 대표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표본이 추출되는 모집단은 동질성이 클수록 표본의 대표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확률 표집을 할수록 모집단이 동질적일수록 표본 오차는 감소하게 됩니다. 1번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 수준이 높으면 표집 오차는 감소한다. 신뢰 수준을 높이면 표집 오차는 커지게 됩니다. 만약 동일한 표집 오차를 가정한다면 분석 변수가 많을수록 분석할 수 있는 변수들이 클수록 표본의 크기는 커져야 됩니다. 왜? 분석 변수가 많다는 것은 분석할 수 있는 표본들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는 커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문은 표집 오차는 감소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틀린 겁니다. 감소하지 않고 커지게 됩니다. 2번 모집단의 모수와 표본 통계치 간의 차이다. 이 표집 오차는 모집단의 모수와 표본의 통계치 간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표집 오차죠.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자, 3번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집 오차는 커진다.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표집 오차는 감소한다라고 얘기했죠.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감소합니다.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확률 표집을 할수록 모집단이 동질적일수록 표집 오차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지문입니다. 4번 모집단의 동질성에 영향을 받는다. 동질적일수록 모집단의 오차는 감소되기 때문에 모집단의 동질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5번 표본을 추출할 기회가 동등하면 표집 오차는 감소한다. 그렇습니다. 추출 기회가 동등하다라고 본다면 표집 오차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옳지 않은 것으로 보면 1번과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 문제 이 가답안에서는요 옳지 않은 것 3번으로 이야기했습니다. 3번으로 얘기했는데 정답은 1번과 3번이 틀립니다. 자, 제가 1번과 3번이 틀린다. 이 이론에서도 틀렸지만 기존의 기출문제를 봐도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15회 문제입니다. 38번으로 하는데 확률 표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표준 오차는 감소한다. 아니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감소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신뢰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표본 오차는 크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옳지 않은 거니까. 방금 이 15회 문제에서도 이렇게 틀린 답으로 나왔었고요. 자, 20회 작년 문제죠. 작년 문제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신뢰 수준이 높이면 표집 오차는 감소한다. 옳지 않은 거로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두 문제 다 신뢰 수준이 높으면 표집 오차는 감소한다라는 지문이 모두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정답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 올해 문제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신뢰 수준이 높으면 표집 오차는 감소한다. 이 지문도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9번 문제는 오류 문제로 정답은 1번과 3번이기 때문에 아마 정답, 새로운 정답 발표 나왔을 때 이 오류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아마 수정이 된 그런 합격자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 정책론 문제입니다. 1번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운영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험이네요. 자,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렇죠.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누가 내는 거예요? 돈 버는 수익이 있는 사람, 있는 자만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있죠. 두 번째, 사회보험은 수평적 또는 수직적 재분배 기능이 있다. 그렇습니다. 수평적 재분배이 큽니다. 다치지 않은 사람에게서 다친 사람에게로, 실업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실업한 사람에게로 이렇게 수평적 재분배가 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에는 마지막 3년에
모두 냈던 금액들의 n분의 1 해서 그 금액을 적립해 주기 때문에 수직적 재분배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3번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사회보험 종류별로 다르다. 그렇죠. 국민연금은 9%, 건강보험은 7점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 것들처럼 그 보험료율이 매년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보험마다 다르게 되는 거죠. 종류별로 다르게 됩니다. 자, 4번 사회보험 급여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간의 계약에 의해 규정된 법적 권리이다. 자, 계약에 의해서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민간보험이죠. 민간보험이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법적 권리를 하고 있는 것은 사회보험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도 조금 틀린 지문이다. 옳지 않은 지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으로 나왔어요. 5번으로 정답으로 나왔지만 아마 이 4번도 틀린 지문이다. 자, 계약에 의해 들어간다.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 이 민간보험이죠. 계약이죠. 그래서 강제적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법적 권리입니다. 법적 권리에 의해서 아니면 법적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법적 관계에 의해서 규정된 법적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 자, 참고 자료를 보면 나눔의 집의 책에 이제 저기 나오게 되는데요.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입니다. 사회보험은 법적 제도, 제도적 제도 관계를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으로 움직인다. 자, 여기 보면 사적 계약이라고 하지만 여기 안에 들어가죠. 계약. 이 계약이란 단어는 민간보험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번 지문도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5번 모든 사회보험 업무가 통합되어 한 개 기관에서 운영된다. 그렇지 않죠? 우리 기관에서 통합되어 있는 거 뭐예요? 하나만 있습니다. 보험료.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이죠. 통합징수합니다. 보험료만 통합 징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공단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산재보상보험과 아니면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고 나왔는데 이 4번 지문도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오류 문제가 왜 중요하냐? 혹시 가채점을 했는데 119점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 조사론 문제하고 정책론 문제를 수정이 된다. 수정된 정답으로 해서 모두 맞게 된다라고 얘기하면 119에서 떨어졌던 분들도 120개로 합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수 있겠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합격자 발표에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미사연 TV였습니다.